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요즘 경차 규격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경차가 왜 경차인지 아십니까? 혹시 작은 차로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차는 작은 차가 아니라 경제적인 자동차를 뜻합니다. 하지만 작다고 꼭 경제적일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경차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작지만 강하다. 그러니 작다고 기름 덜 먹는 것 아니다. 경차라고 마구 밟아대면 중형차보다 밥을 더 먹는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경차는 경차답게 운전할 때 가장 경제적입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권용주의 카조타,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명차들의 향연, 그들의 역사를 말한다. 브랜드 스토리. 명차 중에 명차, 명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재미있는 히스토리 알려주는 브랜드 스토리, 자동차 뒷이야기를 재밌게 알려주는 브랜드 스토리. 카조타 어느 코너보다 마니아들이 넘쳐납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분 때문이죠. 바로 자동차 블로그 니 차도 기어, 내 차는 변속기 운영자인 한국경제신문의 자동차 담당 기자 최진석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최진석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아, 니 차도 기어, 예. 고장난 기어. 예, 전국에 계신 저희 팬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브랜드 스토리. 오늘 어떤 자동차입니까? 오늘은 이탈리아의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입니다. 아, 마세라티. 예. 아름다운 엔진 배기음과 발군의 주행 성능,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전 세계에서 두터운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감기 드셨네요. 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양해 네,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방송 망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늘의 브랜드 스토리 마세라티입니다. 열정과 패션의 나라 이탈리아. 그곳에서 태어난 럭셔리 스포츠 브랜드 마세라티. 루치아노 파파로티를 연상시키는 우렁차고 아름다운 엔진 배기음으로 자동차 마니아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날카로운 주행 성능으로 수많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승컵을 휩쓴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다. 바다의 사냥꾼 상어를 닮은 아름다운 차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선을 사로잡는다.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은 이 브랜드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마세라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브랜드 스토리는 특별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도 궁금한 거 또 대놓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 이 브랜드 담당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정중하게 또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인비테이션. 그래서 오늘은 마세라티의 국내 공식 수입사죠. FMK의 윤수미 마케팅팀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수미. 마케팅 부장 윤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세라티 국내 공식 수입사에서 권영주의 카조타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죠. 네. 인기 있는 잇 아이템. 마세라티의 전설적인 3지창 트라이던트가 이렇게 바퀴 열쇠고리와 주차 알림판, 마세라티의 멋진 사진들이 담긴 2015년 탁상 캘린더 세트를 오, 총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어떤 모양이에요? 뭐 잘생겼어요? 이뻐요? 받아보시면 압니다. 실제로 이 마세라티의 캘린더는 네. 자동차 담당 기자들도 정말 좋아하는. 아, 그래요? 예. 콜렉션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이 마세라티 헤리티지는 특별히 마세라티 차에 대해서 나름 특별하고 센스 있게 정의를 내려주신 분들께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업번호로 마세라티는 땡땡땡이다 대에 보내주세요. 이 보내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그 마세라티의 엠블렘이 박힌 열쇠고리, 그리고 주차 알림판, 2015년 탁상 달력 등 잇 아이템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7088님이 마세라티는 절대 반지입니다. 한번 내 거 하면 욕심을 절대 버릴 수 없죠. 빠져듭니다. 이거는 마세라티 오너인가 보네요. 자, 니차도 기어 최진석 기자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세라티는 네. 꽂힌다. 삼지창이니까. 한번 타면 꽂히는 차. 한번 꽂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차. 네. 자, 브랜드 스토리 마세라티 편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마세라티,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는 이제 아시는 분이 더러 있으신데요. 네. 많이 아시죠? 근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윤 부장님. 마세라티가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인 12월 1일 마세라티가 창립된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세라티는 1914년 12월 1일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마세라티 가문 6 형제들이 최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시작은 허름한 지하창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작은 회사가 전 세계 레이싱 역사 그리고 그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그으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100년 역사의 명품 자동차 회사로 거듭났죠. 네, 그렇군요. 100년 기업이라. 이 저 창업자들이 티에리 마세라티 가문이죠. 네, 맞습니다. 티에리가 피에리인가? 알피에리. 부장님 자, 드디어 발음이 굉장히 이국적이시네요. 제주도 쪽 출신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 마세라티가 이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에와도 이제 좀 범상치 않은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세라티가 설립된 볼로냐는 그 유명하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마세라티 하면 아시다시피 강렬하고 매혹적인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순간 마치 그 파바로티의 전설적인 성량처럼 강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렬해요. 예. 실제로 마세라티는 작곡가, 피아니스트, 그리고 튜닝 전문가와 함께 악보를 그려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듯 섬세한 작업을 통해서 마세라티만의 독특한 배기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마세라티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 배기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험에서 마세라티의 음색을 들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마세라티는 이 소리만으로도 강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차 소리 좋은 것에 비해서 주행 성능이 좀 뒤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닌가요? 노.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No.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의 마세라티는 레이싱카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창립자인 알피에리 마세라티가 직접 제작한 차로 출전해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설립 이후부터 1957년 레이싱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기 전까지 마세라티는 수많은 챔피언십 그리고 레이싱 대회에서 약 500여 회의 우승을 기록했었습니다. 레이싱카의 심장 그리고 DNA까지 가졌으니 말 그대로 진정한 럭셔리 하이 퍼포먼스 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도 마세라티가 모터 스포츠 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쉽게도 1957년도에 F1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끝으로 마세라티는 레이싱계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마세라티의 은퇴 선언이 당시 레이싱계에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이미 레이싱 업계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명성 그리고 업적을 모두 이뤄낸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용 자동차 생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은 다 평정을 하고 이제는 그 레이싱의 DNA를 일반 소비자에게 주겠다라서 이제 은퇴를 네, 은퇴라기보다 맞습니다. 이제 발을 뺀 거군요. 네. 하산한 거네요. 어쨌든 이 마세라티가 단순하게 이제 럭셔리하고 소리 좋은 뭐 비싼 차는 아니냐. 뭐 그렇게 아는 분들도 적잖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탐구를 통해서 마세라티가 오랜 역사와 모터스포츠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마세라티는 얼마나 비싼 차인가? 보통 사람들이 그 마세라티 보면은 뭐 벤츠나 BMW보다 훨씬 비싼 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윤 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나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쿼트로포르테 꽈트로포르테. 그리고 기블리 모델 기블리.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의 드림카죠. 그란 투리스모와 그란 네. 카브리오.
플래그십 모델인 꽈트로포르테가 모델별로 1억 3,900만 원부터 2억 4천만 원대이고 네. 또 그란투리스모, 그란카브리오 이 쿠페 타입들이 약 1억 후반대에서 2억 원 중반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독일 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에 마세라티 엔트리급으로 출시된 기블리가 지금 9,890만 원대부터 1억 3천이 조금 넘는데요. 이 마세라티의 브랜드의 접근성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죠. 어쨌든 뭐 1억 미만으로 떨어진 거네요. 네. 엔트리카. 네, 맞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차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 기블리라는 차가 가격이 가장 낮은데 이 차는 제가 알기로는 벤츠의 E클래스 혹은 BMW 5 시리즈 비슷한 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형 세단과 쿠페를 고집해온 마세라티가 이렇게 엔트리급 모델을 내놓은 이유는 뭐 따로 있나요? 1세대 기블리는 1967년에 세계적인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2세대 기블리가 1992년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이죠. 마르첼로 간디니에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세대 기블리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요. 예. 젊은 소비자를 겨냥해 플래그십 모델인 꽈트로포르테보다 차체가 좀 작고 더 스포티한 감성 그리고 디자인을 더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가격도 낮게 책정해 돼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출시 후에 기블리 출시 후에 마세라티의 전체 판매량이 실제로 많이 늘었나요? 네, 기블리 출시 전후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저희 판매량 변화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블리 출시가 마세라티의 국내외 판매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전체 글로벌 판매량으로 보자면 올해 8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북미 300% 이상, 그리고 유럽 400% 이상, 그리고 중국 650% 등 급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700%라는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마세라티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제 경험한 소비자들이 이제 다음 차종으로 고려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구매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급성장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권영주의 카조타 브랜드 스토리, 한국경제신문의 최진석 기자와 마세라티 공식 수입사인 FMK 마케팅팀의 윤수미 부장님과 함께 마세라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세라티는 땡땡땡이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50원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땡땡땡을 채워주세요. 마세라티 헤리티지 열쇠고리와 주차번호판, 탁상 달력, 잇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잇 세트. 네. 1392님이 올려줬어요. 마세라티는 내 거 중에 최고. 이분도 오너네요. 6044님은 마세라티는 남자들의 로망 아닌가요? 드림이죠. 최진석 기자가 소개해주세요. 네. 5437님. 마세라티는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아니 그래서 아까 엔트리 값을 내려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기블리 할부 좀 검토해 보시고요. 4225님. 마세라티는 남자다. 간지와 가오로 산다. 자, 7720님이 저희 집 전셋값이네요. 마세라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 집 한 채 업고 다니는 겁니다. 니차독이요. 예. 최진석 기자. 예. 다음 주제 뭡니까? 네,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마세라티의 변신은 어디까지? 그렇군요. 이 마세라티 자동차 브랜드가 변신한다는 게 사실 뭔가 좀 다른 시도를 한다는 뜻인데 많이 변신했나요? 마세라티가 많은 변신을 했습니다. 기블리 네. 출시 외에도 마세라티가 최초로 사륜구동 그리고 디젤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얼마 전에 마세라티가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신차 출시 행사를 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요? 네, 갔다 온 저도 못 분들한테. 갔는데. 예. 새로운 이제 가솔린 엔진의 배기음을 들려준다. 그때 행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엔진 배기음을 이제 들려준 겁니다. 네. 기자들이 이게 새로운 배기음이라 이랬는데 이제 마세라티 담당자가 까꿍 이건 가솔린 엔진이 아니라 디젤 엔진이었어요. 디젤도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우리는. 이 마세라티가 디젤 엔진을 내놓겠다고 예전에 이제 발표를 한 후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디젤 엔진은 가솔린보다 배기음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의 이런 배기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음. 이제 마세라티 측에서 트릭을 이용해가지고
디젤 엔진의 배기음이 역시나 매력적이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요. 예. 다음에는 꼭 다녀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마치 네. 다녀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니까 예. 윤 부장님, 네. 그 마세라티의 쿼트로 4 시스템의 장점이 있죠. Q4 시스템. Q4. 예. 네. 흔히 말하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4휠 드라이브 시스템에 비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마세라티 Q4 시스템은 양면성을 지닌 사륜구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면성이라. 그래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 네. 안정성을 네네.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네 바퀴의 구동력이 배분돼서 있는 대부분이 사륜구동하고 좀 다르게 마세라티 사륜구동 모델은 평상시에는 후륜의 구동력을 100% 전달하며 또 후륜 차량 특유의 퍼포먼스 발휘하면서도 네네. 눈길이나 자갈길이라고 하나요? 그 노면 접지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50대 50으로 50대 50으로. 재배분해서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 기자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형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과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아주 유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산 수입 모조 사륜구동 모델을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이 소비자들의 사륜구동 구매도 이제 실제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세라티도 이 흐름에 이제 동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요. 지금 뭐 문자 폭주합니다. 폭주. 4882님이 마세라티는 커피입니다. 중독됩니다. 저는 커피 중독자입니다. 자, 1803님이 마세라티는 이탈리안 오케스트라. 배기음이 거의 예술입니다. 6359님이 마세라티는 희소 가치가 있다. 전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시골 살아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4412님, 마세라티는 여자다. 아니, 아까 남자들하고 문자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에요? 이분이 또 버전을 달리해서 바라만 봐도 심장이 쿵쿵대고 만져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여자다. 이분 카조타 무지 좋아하시네요. 네, 그 고장난 기어. 오늘 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고군분투. 자, 뭐 지금까지 사륜구동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가 그 페라리도 사륜구동차가 있잖아요. FF라고. 그렇죠. 페라리 4라는 차가 있는데 결국 기본적으로 이 사륜구동차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뭡니까? 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건 아무래도 연어들밖에 없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흐르는 강 노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주제는 SUV입니다. SUV라.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와, 발음 이국적인데요? 아까 저 윤 부장님 워낙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울릉도 출신이시고. 나름대로 저 독도 출신. 마세라티는 현재 SUV가 없어요. 앞으로 SUV를 내놓는다는 뜻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네. 마세라티 최초 SUV가 르반테라는 이름으로 르반테.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출시 일정은 두둥. 언제?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르반테. 다만 국내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만큼 저희도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반떼 아닙니다. 르반떼입니다. 근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SUV. SUV는 이 마세라티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또 벤틀리도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죠. 예. 이게 이렇게 왜 자동차 브랜드들이 SUV를 많이 출시하느냐? 포르쉐를 보면 됩니다. 포르쉐가 굉장히 자동차 판매 저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네. 이 SUV 모델인 카이엔을 출시하면서 아주 판매량이 다시 반전하는. 카이엔이 85%예요. 80%가 넘어요. 와, 전체 판매량. 네. 그만큼 볼륨 모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런 전략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세라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억이요? 우리 동네에 실제로 마세라티 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저녁에 잘만 하면 시동 걸고 나가요. 시끄러워 죽겠어. 밤에 출근하시는. 밤에 주변 사람 잘 밤에 한번 딱 시동을 켤 때 이 동네 전체가 한번 딱 울려줍니다. 그렇죠. 왕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들으면서 나도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부럽다.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마세라티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가장 적절한 시간이 네. 모두 잠들 때쯤 조용할 때. 자, 다시 한번 청취자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윈 부장님이 직접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세라티 트라이던트 삼지창 로고가 담긴 저희 열쇠고리 그리고 주차 알림판. 마세라티만 만들 수 있는 주차 알림판입니다. 예, 그리고 마세라티의 12가지의 모델이 담긴 2015년 마세라티 캘린더. 딱 그래요. 5분께만 드립니다. 딱
5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세라티 헤리티지는 특별히 마세라티 차에 대해서 나름 특별하고 센스 있게 정의를 내려주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번호로 9247님처럼 마세라티는 환생, 아무래도 만수로 억수로 다시 태어나야 가질 수 있을 것 같군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마세라티 엠블렘이 박힌 열쇠고리 주차 알림판 2015년 탁상, 저도 윤 부장님처럼 캘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에 설립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세라티. 100살이나 된 브랜드지만 여전히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세라티의 새로운 도전, 뉴 챌린지 기대하겠습니다. 마세라티의 공식 수입사인 FMK의 윤수미 마케팅팀 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자동차 전문 담당 기자 니차 그냥 기어, 기자입니다. 내 차는 변속기. 하지만 오늘은 고장났던 기어 최진석 기자 감기 걸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깊이 있는 브랜드 스토리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자동차가 궁금하십니까? 자동차도 아닌 것이, 스마트폰도 아닌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마법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김민성의 스마트카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한경닷컴의 IT 담당 김민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난 이유가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김민성 기자의 그 간곡한 출연 요청에 의해서 입찰 성공이죠, 입찰 성공. 네. 국내율 입찰 방송. 야, 네. 역시. 출연자에 의한 입찰 방송. 이래 뭐 분위기 나름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괜찮았어요. 있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네네. 수많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네네. 야, 우리가 뭐 미래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겠구나. 네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민성 기자의 얼굴은 그려볼 수가 없었다. 네. 그래요. 뭐 용주 기자님보다는 조금 더 젊고 역시. 네,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역시 네. 치아 김민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그 1회 때 그 스마트카에 대한 좀 너무 뜬구름을 잡아서 네. 2회에는 실제적인 카들 테슬라와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은 건 네. 알고 계시네요? 항상 이 모든 학문은 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기초부터 잡고 원리, 개념부터 잡아야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네. 네. 자, 오늘 테슬라는 사실 에디슨의 경쟁자였죠. 그렇죠.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에디슨은 그렇죠. 직류, 그렇죠. 테슬라는 이제 교류를 교류입니다, 전파시켰는데 교류. 결국 인류는 네. 이제 교류로 그렇죠. 많은 시대가 발전해 왔어요. 그렇죠. 저희도 교류를 쌓고 있는 교류를 하고 거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야, 앨런 머스크 그렇죠. 네. 얘기해야 돼요. 테슬라의 CEO죠. 테슬라라는 CEO.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모터스라는 곳의 CEO입니다. 이 아. 사람이 저희가 그 영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라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항상 이렇게 그 아이언맨 갑옷을 입고 날아다니는 있죠. 예. 사람. 이 사람의 이 역할을 실제 롤 모델이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굉장히 사업 수완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 결제 정보하는 그렇죠. 회사잖아요. 이 페이팔을 바로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요? 예, 이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라는 그 당시 되게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되게 스타덤에 올랐던 1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죠? 1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1조. 네네. 와, 1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돈이네요. 벌써 뭐 10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일입니다. 페이팔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네. 시드머니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매각하기 이전에도 이미 2003년에 이 테슬라 모터스라는 곳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오래됐죠. 굉장히 신기한 사람인 게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화성 정복입니다. 그래요?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지금 저 네. 미국 나사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우주 화물선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2003년도에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렇죠. 뭐 저도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네. 지금도 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대단히 그렇죠. 있어서 네. 지켜보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 모터스 어떤 회사입니까? 테슬라 모터스가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앨런 머스크나 다른 이 경영자들은 자동차를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아니라는 점들입니다. 이들은 다들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었던 거죠. 이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였고 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만남이죠. 이 소프트웨어 이쪽을 엄청나게 잘 개발을 해서 말 그대로
이게 스마트폰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헷갈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테슬라를 대표하는 모델이 바로 테슬라 모델 S입니다. 그죠? 모델 S. 네. 지금 가격이 6만 뭐 3천 불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네. 처음에 나올 때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효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내 타 보면 그 센터페시아라고 하죠. 네. 17인치짜리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즐겨 쓰던 모든 애플리케이션 기능 같은 거 다 있죠. 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 내 관제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테슬라의 그 서비스 센터를 가면 네. 엔진을 고쳐주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내부를 관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슬라를 만든 사람들은 이 테슬라 자동차 자체를 어떤 컴퓨터 같은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는 자동차 수리가 아니라 이런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테슬라를 살 때 구매 약관에 이런 게 있대요. 무단으로 테슬라의 프로그램을 해킹하지 말라가 주된 정보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재미난데요. 네. 혹시 여기서 퀴즈 하나 냅니다. 네. 테슬라 S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는 굴러가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노르웨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노르웨이가 전기차가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여서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네. 한마디로 대박을 쳤어요. 네. 포르쉐를 뛰어넘는 네. 시속 400km 가까이 속도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전기차인데 뭐 시속 불구하고. 350km 이상 충분히 뽑아낸다고 네. 얘기를 하죠. 근데 달릴 이게 데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가솔린보다 전기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죠?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동력 전달 효율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변속기를 통해서 엔진의 힘이 전달될 때 동력 손실이 많이 나요. 근데 전기는 그 변속에 그다지 큰 역할이 없어서 동력 전달 효율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힘일 때 전기 힘으로 가는 게 연료 힘으로 가는 것보다 가속력은 더 힘이 더 세요. 아, 그렇군요. 네, 전문용어로 이제 토크가 더 세죠. 지금 테슬라 모델 S를 이어서 내년에 지금 모델 X라는 네, 모델 X. SUV가 나올 계획. 크로스컨트리라는 그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차가 나올 계획인데 이 차의 특이한 게 사이드 미러가 없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없으면 사이드 미러 대신에 카메라를 달았겠군요. 그렇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달릴 수 있는 공간으로 뭐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차 옆에 조그맣게 달린 거예요?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공기 저항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공기 저항을 줄일 수도 있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려면 좀 고개를 크게 젖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17인치 모니터로 항상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럼 저희가 보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 개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자동차 개념을 막 제시를 이게 이제 나오기 전에 네. 그 한 2년 전쯤에 그 제네바 모터쇼에 네. 로터스라는 자동차 회사가 네네. 사이드 미러를 실제로 카메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사이드 미러가 있긴 있어요, 모양이. 네. 아주 가늘게 옆으로 빼서 거기다가 카메라를 다는 거죠. 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는 네네. 운전석 왼쪽에. 네네. 어. 도로 주행법상 사이드 미러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예, 안 된다면서요. 지금 미국 법상. 내에서도 이게 되게 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카메라 사이드 미러는 네, 이미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달 수 없는 게 네. 법률적으로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게 자동차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존 법적 규제와 싸우는 게 있고 타다가 네. 도난당했다.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누군가가 다 빼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저희가 요새 원격으로 네. 내부 정보를 쫙 지우는 거 있죠. 그렇게 지우면 정말 다 지워집니까? 네. 아니면은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까? 지운 다음에 복원이 되겠죠. 그쵸? 이게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로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구름. 클라우드에 일단 넣어놓은 거에 접속을 막겠죠. 내부에 그러니까 차량에 저장된 정보는 지우는 것일 테고. 그렇군요. 김인성 기자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 소프트웨어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저는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부산까지 한 뭐 400km 정도를 달린다라고 하면 한 360km 정도는 차가 알아서 해줄 거다. 나머지 10% 한 가지 일은 정말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 일은 뭐냐면 직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길을 정말 가도 될까? 네. 모든 뭐 기상 상황과 도로의 느낌과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판단하는 능력들. 할 수 없는 것도 발견했어요. 네네. 시동 못 끌잖아. 내가 걸어줘야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면 이제 자동적으로 켜지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지금 뭐 구글 자동차 들어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도로에 그냥 나무 판때기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냥 쓰레기네?
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람 눈으로 보면 거기 그게 외에는 못이 못이 박혀 있을 수도 네, 있는 그렇죠. 거죠. 소프트웨어는 나는 왜 당신을 1에 사랑한다라고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명령체이기 아주 논리적이어야 때문에. 돼요. 명령체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이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자기가 이런 테슬라 같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본인입니다. 스티븐 호킹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스티븐 호킹도 이런 말들하고 이런 네. 기술 철학자들이 굉장히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쨌든 자동차도 융합이 돼가는 거는 결코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 네. 최소한 인간을 배려하는 그렇죠. 그런 다양한 또 네. 철학적인 부분도 그렇죠. 김민성 기자 고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오늘 구글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구글 전기차까지? 지금 반밖에 안 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이야기를 네네. 우리가 또 김민성 네. 기자에게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김민성의 스마트카 환경닷컴 IT 담당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전문 방송 권영주의 카 좋다를 듣고 계십니다. 아, 이 방송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시다고요?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 좋다 다시 듣기. 우선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카 좋다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딱! 전문 보기로 들어가시면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카조타 방송이?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최초로 시도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YTN 홈페이지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제공됩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카조타로 검색을 하시고요. 세 번째,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꼭 누르시면 카조타 팬 자격으로 다시 듣기, 보이는 라디오, 전문 보기, 방송 현장 뒷이야기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보고 다시 듣는 방법. 좋다 좋아. 참,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YTN 라디오 채널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감.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라디오 전용 자동차 전문 방송 권용주의 카조타. 이 프로그램은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미래 자동차가 화두입니다. 과연 내년, 내후년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십니까? 그럼 옛날 차를 되돌아보십시오. 포드 머스탱 현재 버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포드 머스탱이 부활한 모습이죠. 패션도 돌고 돌듯이 자동차의 유행도 돌고 돕니다. 도는 게 바로 발전이죠. 미래의 자동차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보며 미래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권용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장윤정이 부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권용주의 카조타 파킹.